지난 2018년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변화가 있던 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회동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합의서나 선언과 같은 말과 종이 한 장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1938년 영국 수상 체인벌린은 히틀러와 뮌헨 협정을 체결한 후 귀국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s symbolic of the desire of our two peoples never to go to war with one another again. 너무나 유사한 두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뮌헨 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1년 만에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그것으로 그 지긋지긋한 월남전은 끝났습니다. 미군들은 본국으로 철수했고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1975년 3월 북베트남은 대대적으로 기습 남침을 재개하였고 그해 4월 30일 남베트남은 패망하였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섰던 남베트남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한번 철수한 미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에 북베트남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불과 56일 만에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었습니다. 적화된 베트남의 남쪽에서는 인민재판을 통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었고 공무원, 정치인, 군인, 경찰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정신개조라는 미명하에 끔찍한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 잃은 많은 국민은 보투피플이 되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남베트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평화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전쟁의 폐허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패망한 남베트남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행주치마로 돌을 날랐고 방위성금을 모아 전투기를 헌납했으며 금 모으기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안보 위기 상황 앞에 예비역 장성들은 비상한 각오로 2019년 1월 3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출범시켰고 국민 여러분과 군 후배들을 향해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계속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로 나아간다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 수단과 방법 등이 총동원되어서 국민과 역사 속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인은 월급을 받아 연명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안보의 간성이다.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 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국군을 무장해제시키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체결하고 북한 비핵화는 외면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목을 메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그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감언에 속아 동맹을 경시하는 잘못된 안보정책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져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국가 보위에 몸과 마음을 바쳤고 7순, 8순을 넘긴 예비역 장성들에게 두려울 것이 있다면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우려 그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죽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아들과 딸, 손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굳은 각오로 노병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 동맹 결속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겠습니다.